16번째 유형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, 일단은 첫 번째로 f 인버스 4가 2라고 했고, 그 다음에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, 이거를 우리 함수 역함수 성질에 의하면 f2는 4라고 할 수 있고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죠. 따라서 이 두 개의 함수 값을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a, b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얻어내면, 첫 번째는 f2가 4라고 했으므로 2 대입해보면 2a 플러스 b가 4임을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므로 또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을 빼면 3a 되고 b는 사라질 거고,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9가 돼서 a 값은 3, 그리고 a에다 3 대입해보면 6에서 2를 빼야 플러스 4가 되므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9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1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7번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데, x의 범위가 2부터 6까지일 때 y가 a부터 b까지라고 하고, 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a 플러스 b의 값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했는데,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f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. 그럼 1대1 대응이려면 우리 이거 예전에 함수 앞쪽에서 풀기는 했었는데, 지금 x의 범위가 2부터 6까지고, 그럼 이 범위 안에서 a부터 b까지라는 이 공역 사이에 공역을 이제 우리가 3일 때, 아니 3x-2라는 함수에서 x가 2일 때 값을 찾아보면 2 집어넣어 보면은 6 빼기 2가 돼서 4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6 대입해 보면은 f6의 값은 3, 6, 18에서 2를 빼게 되니까 16이 되겠죠. 한참 위에 있을 건데 이때 16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, 우리가 공역 자체를 이 4부터 16까지로 잡아주게 되면 이 함수는 이 정의역과 공역 사이에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 거고, 따라서 그때 그 함수 f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따라서 우리는 이 a랑 b가 4랑 16이 되어야 됨을 알 수 있고, a 플러스 b는 20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. 그 다음 유형은 1차 함수의 역함수가 2분의 1x 플러스 b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은 이랬는데, 실제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 거고, 그 다음에 본 수업 우리 역함수 개념 설명할 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 공식이 아예 있었으니까 그걸로 대입을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보면 y는 ax-6이라는 fx가 주어져 있는데,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, y를 먼저 바꾸고, 그 다음 얘를 y에 대해서 y는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이항시키고 a로 나눠주게 되면 y는 a분의 1x, 그 다음에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6이었을 텐데 플러스 a분의 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, 그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얘가 f 인버스 x인데,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a가 2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, 그 다음 a분의 6이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따라서 이렇게 2랑 3이다 라고 구해도 되고, 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고, 두 번째로 우리가 그때 공식으로 알려줬던 부분이 뭐였냐면,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, 역함수는 항상 y는 이 기울기는 역수가 된다 라고 했었고, 그 다음에
뒤에 y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했었거든요.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 a분의 1x 같이 적용을 해보면 y는 ax-6을 가지고서 역함수를 구하는데 그게 a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a분의 b를 해주면 플러스가 되면서 a분의 6이 되겠죠. 따라서 이게 지금 2분의 1x 플러스 b와 같다라고 하는 요 식과 동일한 식이 나왔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a는 2고 그 다음에 b는 3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. 따라서 ab를 곱하게 된 값을 물어봤으니까 ab는 6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19번째 유형, 얘는 f랑 f 인버스가 같은 함수를 찾아라.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제 기억부터 보면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는 1차 함수니까 우리가 요 성질 바로 이용해 보면 기억에서 y 인버스, 다시 말하면 f의 인버스를 구하면 기울기는 역수된다 했으니까 x 그대로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기존의 함수 f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같은 함수다 라는 것에 이제 틀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역함수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역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죠.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니은 같은 경우는 fx와 f 인버스를 구한 게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니은은 참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f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xy 자리를 바꾸면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y는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거 y는으로 정리하려면 양변에 그 xy 우리 자리 바꾸는 식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서 이게 지금 역함수 구한 거예요. 이게 역함수, f의 역함수. 그러면은 얘랑 기존 함수랑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디귿도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니은 디귿이 같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. 이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것을 실제 역함수를 구해서 같은지 확인을 해봐도 되지만 아니면은 양변에다가 f를 합성시켜 보면 f는 지금 f 인버스였는데 양변에다가 f를 한번 합성을 시켜보면 결국은 f를 두 번 한 함수, f를 두 번 합성한 함수가 이거 우리 f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 두 번 합성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를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기억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랑 요 식이 서로 같은 힘인데 그러면은 fx, f 두 번 합성한 함수는 f의 fx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fx가 지금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1을 대입해보면 이 말은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돼서 x 플러스 1,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. 두 번을 합성했더니 x 플러스 2가 나왔으므로 얘는 항등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따라서 기억은 참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봐도 됩니다. 그래서 니은 디귿은 각자 한번 해보고 실제 얘는 두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. 그 다음 유형은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주어진 걸 보면 f 인버스랑 g랑 합성한 함수에 a를 대입한 함수값은 1이 되는 a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지금 이걸 보면은 f 인버스를 구해야 될 것 같지만 1차 함수면은 물론 구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외의 함수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간편하게 풀 수 있는데 한번 문제를 보면 f 인버스랑 g랑 합성한 함수에 a를 대입한 값이 1이다 라는 것은 GA라는 값을 우리가 F 인버스에다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그러면 GA라는 거는 GX X자리에 A가 들어간 거니까 A를 대입해보면 F 인버스에 A-1이 1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.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fx니까는
양변에다가 f를 합성시켜 볼 거예요. 합성시키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. 여기 f 그 서클이 합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만나서 항등함수 되니까 결국 i의 a-1이 f1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, 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꺼내주는 함수니까 a-1이 f1과 같은데, f1은 여기다 x에다 1 대입했을 때의 값과 같으므로 1 대입해보면 3 빼기 2가 돼서 1인 것을 알 수 있겠죠. 따라서 a 값은 2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요 유형 한 번 더 같이 보면 F랑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,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얘네가 전개되는데 자리가 바뀌어진다라고 했었어요. 그러니까 F 인버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G 인버스 오고 그리고 F 오고, 이거의 8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,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가운데 먼저 계산을 해보면, 아니 가운데가 아니라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얘는 F랑 F 인버스를 합성한 거기 때문에 I, 즉 항등함수가 돼서,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곱셈에서 1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우리가 G 인버스 F 이 함수에 8을 대입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. 그럼 얘는 G 인버스의 F8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, F8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, 23.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G의 인버스에 마이너스 23이다 라는 거는 얘 역함수를 실제 구해서 넣어도 되고, 아니면 Y가 마이너스 23이 되는 X값을 구하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23이라는 거는 이 GX가 지금 Y 값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3이 4X 플러스 1이 되는 이 X를 실제 구한 게 이 G 인버스의 마이너스 23의 값과 일치하게 돼요. 그럼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4는 4x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도 되고, 이렇게 푸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실제 이 gx의 역함수를 구해서 넣어도 되는데, 이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고, 만약에 이거 g 역함수를 실제 구해보면 g 역함수는 우리 기울기는 역수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3을 넣게 되는 거예요. 여기다 마이너스 23 넣어보면 4분의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24가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하고 바로 그냥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역함수 구하기, 이 유형은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1, 2, 3, 4, 그 다음에 1, 3, 5, 7로 주어진 어떤 함수 fg가 있는데, 이 함수 값들을 결국은 계산하라는 말이거든요. 얘는 지금 하나씩 보면 연산을 할 때 우리가 G 인버스 그 다음에 F 인버스 이거에 5를 대입한 함수값을 볼 거고, 뒤에 거는 F 인버스 G 인버스, 그래서 먼저 역함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7을 대입한 요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, 그럼 G 인버스에 F 인버스 5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합성함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뒤에 거부터 계산을 하니까 이제 풀어서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F 인버스 5를 해야 되는데, F 인버스 5라는 거는 Y가 5일 때 X값을 찾자고 했었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F 인버스 5는 이 y가 5일 때의 값이죠. 5는 2n-1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6은 2n 이렇게 돼서 n 값이 3이 나와요.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3이 된다라는 뜻인 거고, 그리고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5의 값이 3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g 인버스 3을 구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이 말은 이제 y값이 3인 건데, 그럼 다시 말해서 7n을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뜻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이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1, 2, 3, 4기 때문에 우리가 g라는 함수는 한번 확인을 하고 가볼게요.
G1이라는 것은 1 대입해보면 7을 9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되니까 7은 9로 나누게 되면은 몫이 0인 거고 나머지가 그 자체가 되겠죠. 왜냐면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니까. 그 다음에 G2의 값은 2를 대입해보면 14를 9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니까 14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될 거고, 그 다음 G3은 3을 대입해보면 21을 9로 나눴을 때 나머지, 그러니까는 몫이 18 두 번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이 남을 거고, G4는 7, 4, 28을 9로 나눴을 때 나머지, 근데 27까지가 3번 9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1인 경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G 인버스 3은 y가 3일 때의 함수값을, 그러니까 y가 3일 때 x값을 사실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의 해답은 이제 3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F 인버스에 G 인버스 7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G 인버스 7부터 먼저 보면 y가 7일 때의 x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y가 7일 때 x값은 1이 돼서 여기 1이 들어갈 수 있고, 그러면은 G 인버스 7 자리에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F 인버스 1을 구하게 되겠죠. F 인버스 1. 그럼 그거는 y값이 1일 때 이 x값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써볼게요. F 인버스 1을 구할 건데 얘는 y가 1일 때니까 2n-1 이렇게 해주면 이항시켜보면 2는 2n 이렇게 돼서 n 값이 1이다. 다시 말하면 F 인버스 1은 1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. 따라서 3과 그 다음에 1, 요거 1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주면 3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총 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역함수 문제, 얘를 보면 지금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F 인버스의 C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F 인버스하고 우리가 F 인버스의 C 이렇게 찾겠죠. 지금 주어진 식은. 그럼 F 인버스의 C라는 거는 이 C가 Y 값이라고 했으니까 Y가 C일 때 값을 찾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준 거는 X좌표밖에 없고 이때 Y는 X를 이용해서 사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C에 대응하는 값이 여기가 C가 될 거거든요. 그러면 F 인버스 C는 Y가 C일 때의 X값을 찾을 거니까 fx가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과 만난 점을 찾아서 X를 읽어주면 D라는 값인 것을 알 수 있고, 그럼 이제 D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F 인버스의 D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. 그럼 이 말은 다시 또 보면 Y가 D일 때니까 D에 해당하는 Y값, 여기가 지금 Y가 D일 때거든요. 그러면 D일 때 이번에 F 인버스 D는 이 y가 d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y가 d일 때의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쭉 내려와 보면 2랑 만나는 것을 알 수 있고, 따라서 이 값은 2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.